안녕하십니까. 저는 현재 신한은행에서 신한은행 AI 연구소에서 AI 여러 서비스들 기획 그리고 거기에 개발되는 모델들을 총괄하고 있는 박성호라고 합니다. 네. 오늘 처음에 발표를 맡으면서 좋은 말씀을 많이 드리려고 했습니다. 좋은 말씀 많이 드리려고 했고 자료도 다 그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근데 앞에서 처음에 청년분들이 고민하신다는 내용을 보면서 내가 잘못 준비했나라는 생각이 조금 들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냐면 사실 이렇게 말씀드려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또 아직 저를 청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청년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앞에 나와서 말씀드려도 되나라는 의미에서 아마도 한 발자국 정도 좀 이렇게 좀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 그 현실에서 경험해본 어떤 선배로서 말씀드려야 되지 않을까, 그거를 좀 생각을 했고, 근데 이제 하나 아쉬웠던 점이 있었어요. 제가 좀 전에 그 청년 포럼 그 서포터즈들 분들 말씀을 들으면서 일단 발표를 시작하기 전에 사실 저희가 자동차가 나오고 비행기가 나오고 여러 가지 새로운 기술들이 나왔을 때 그 기술 때문에 사람이 뭐 어떻게 될 것이다. 예를 들어서 육체적으로 내가 이제 먼 거리를 정말 빠르게 갈 수 있으니까 이제 내 육체는 약화될 거다라고 고민을 했었나라고 생각해보면 그렇지 않았던 것 같거든요. 대신에 현대 사람들은 뭘 하죠? 열심히 운동을 합니다. 뭐 요새 뭐 여러 가지 사진, 뭐 바디 프로필 이런 걸 찍기 위해서 본인들의 건강을 위해서 공부를 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AI라는 게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런 물리적인 어떤 영역을 넘어서 인간의 그런 지적, 사고 이런 부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새로운 것들이 나온 거예요. 근데 그게 나와서 내가 의존도가 높아지니까 내 어떤 사고적인 힘이 약해지는 거 아닐까라는 걱정이 당연히 드실 수 있지만 청년분들은 그게 드시면 안 되죠. 그렇다면 정신적으로 운동을 하셔야 됩니다. 운동을 본인 스스로 열심히 해서 사실 AI를 그러니까 기술이란 거는 사람이 뭐 이런 표현이 좀 과격할 수는 있습니다. 지배를 하는 거지 그거에 의존해서 걔가 하라는 대로 하는 거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은 청년분들에게 꼭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사실 뭐 필드에 나와서 일을 한 지 한 20년 정도 되는데 원래 저는 경제 쪽이었습니다. 출신이 경제학 출신이었는데 한 2016년도 알파고가 처음 나오고 나서부터 CS 쪽을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나이를 먹고 뭐 어떻게 돼도 사실 그 부분보다는 내가 어떤 내 스스로에 대한 단련 이런 부분들은 좀 꼭 지켜야 되지 않을까? 앞으로 나가는 데 있어서도 계속 그 부분들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요. 발표를 좀 퀵하게 진행하겠습니다. 이 부분들은 너무 잘 아시죠? 이 폭발적인 성장과 진화를 하고 있습니다. 90년대 머신러닝, 2010년대 뭐 딥러닝을 필두로 해서 알파고 이후에 결국은 2020년에 생성형 AI까지 챗 GPT로 아까 말씀 많이 하셨던 그 대표되는 생성형 AI까지로 정말 폭발적으로 진화를 거듭하고 있고 이제 가트너 자료인데요. 이게 한 78명이죠. 78명의 그 뱅킹 인더스트리에 있는 C 레벨에게 질문을 한 겁니다. 앞으로 1년 동안 얼마나 많은 것들이 바뀔 것이냐라고 했었을 때 80% 이상은 바뀐다예요. 바뀐다. 필드에서는 정말 절감하고 있습니다. 이제 생존의 문제로 들어왔어요. 근데 AI라는 게 이제 앞서 발표해 주셨던 분들도 마찬가지지만 마치 기계가 다 해줄 것 같죠? 아닙니다. 저희가 이런 표현을 썼어요. 처음에 챗GPT가 나왔을 때 정말 깜짝 놀랐거든요. 그러고 나서 나온 결론은 뭐냐면 영어를 굉장히 잘하는 인도의 수백만 명의 사람이 이 뒤에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기계가 뭔가를 하기 위해서 그 사전에 사람의 노력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들어가야 돼요. 결국
AI를 만들기 위한 여러 가지 데이터들, 또 모델들, 그리고 그거를 뒷받침할 인프라들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그거를 어떻게 어떤 목적을 갖고 뭘 하기 위해서 만들 것이냐라는 게 결국은 기술전 사람으로 기결된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최근에 이제 AI를 말씀드리기에 앞서 AI 기술은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사실상 수학적인 건 아닙니다만 과학적으로 증명이 됐습니다. 첫 번째 스케일 법칙과 두 번째 이머전트 법칙입니다. 그래서 둘 다 비슷한 말인데요. 결과적으로 커지면 커질수록 좋다. 그게 데이터셋이 됐든 인프라가 됐든 뭐가 됐든 간에 커지면 커질수록 좋다. 그리고 굉장히 지지부진하게 퍼포먼스가 안 나오는 듯 하다가 어느 정도 정말 파라미터라고 저희가 흔히 부르는 그게 넘어가기 시작할 때 폭발적으로 성능이 올라가기 시작을 합니다. 이 부분이 이제 뒤에 그럼 우리는 AI를 어떻게 써야겠다라는 게 걸로 연결이 되는데요. 그럼 저런 거를 하기 위해서 저희는 흔히 build from scratch라고 얘기를 합니다. 가장 밑단에서부터 만들어 갈 거냐? 아니죠. 왜냐하면 저거를 할 수 있는 회사는 전 세계에 몇 개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인력과 또 시간과 돈과 이런 부분들을 모조리 쏟아 부을 수 있는 정말 그런 회사들만 가능하고, 그게 저희가 흔히 아는 빅테크 기업들입니다. 심지어 미국에서도 빅테크 기업들 외에 흔히 뭐 JP 모건이라든지 아니면 골드만삭스라든지 이런 정말 유수의 금융기관들도 도전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저 부분은. 저거는 우리의 사업 영역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렇지 않은 나머지는 어떻게 하느냐? 결국 그게 종속되는 것이냐? 그건 아니죠. 파인 튜닝이라고 보통 말을 합니다. Build from Scratch라는 파운데이션 모델이 개발이 됐었을 때 그걸 베이스로 해서 나에게 맞게 최적화를 다시 시키는 거죠. 그러면 나만의 AI가 탄생을 하게 됩니다. 이런 과정인데요. 저희가 흔히 말하는 이제 그 기술이라는 거는 크게 보면 한 세 단계의 발전 과정을 거칩니다. 인프라가 처음에 세팅이 돼야 될 거고요. 그 인프라 위에 저희가 흔히 이제 플랫폼이라고 부르는 것들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그 플랫폼을 활용한 여러 가지 서비스가 만들어지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서 그 분야가 폭발적으로 성장을 하게 되는데, 예를 들면 저희가 이 모바일 시대에 그 스마트폰이 처음 나왔을 때 스마트폰이 나오고 그 스마트폰에 여러 가지 어플리케이션들을 할 수 있는 한 1, 2년 뒤에 어떤 앱스토어라는 것들이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어플리케이션이 거기 탑재가 되면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활용을 하게 됐죠. 지금 생성형 AI 분야가 유사한 과정을 겪고 있습니다. 첫 번째 저희가 클라우드 컴퓨팅이라고 불리는 여러 가지 이 AI를 동작하게 하고 움직이게 할 수 있는 기반이 되는 인프라들이 갖춰가고 있고요. 최근에 주가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엄청나게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이 분야가. 그러다가 그 다음 분야에서 나오는 것들이 흔히 말하는 파운데이션 모델이나 이런 것들을 저희가 플랫폼으로 간주를 한다면 그 플랫폼이 각광을 받기 시작을 했어요, 이제. 그러면 앞으로 2년, 3년 뒤에는 어떻게 될 것이냐. 그 플랫폼을 활용해서 만들어내는 여러 가지 서비스와 어플리케이션들이 그들의 세상이 이제 열릴 거예요. 쭉 올라가면서. 근데 이제 그런 단계를 놓고 봤었을 때, 왜 AI 리터러시를 강조해야 되는가라고 보면, 산티아고가 얘기를 했습니다. 당신을 대체하는 건 AI가 아니다. 할 수 없어요. 이건 이제 물론 철학적인 여러 가지 논쟁이 필요한 거지만, 제 관점에서 말씀드리면 할 수 없습니다. 대체할 수 없어요. 하지만 그 AI를 잘 활용하는 누군가가 당신을 대체할 거라는 거예요. 못하면. 굉장히 무서운 말이거든요, 이게. 그리고 굉장히 큰 갭이 존재해요, 아직까지도. 어떤 갭이 존재하냐면 AI 전문가, 저희가 흔히 말하는 머신러닝 쪽의 전문가들, 이쪽의 머신러닝 전문가 집단과 여러 가지 산업의 기존에 있던 인더스트리에 있는 도메인
엑스퍼트라고 얘기한 도메인 전문가들의 갭이 굉장히 커요. 아직도. 그렇다면 이 두 군데의 갭을 메꿔줄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라고 했었을 때 과연 ML 리서처들이 도메인의 전문적인 지식을 배울 것이냐? 아니라는 거죠. 결국 기존 산업에 들어와 있던 사람들이 여러 가지 AI와 관련된 것들을 활용하고 사용할 수 있게 되면 갭이 줄어드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우리가 흔히 AI 엔지니어라고 했었을 때는 마치 이제 그 AI 모델을 만들고 막 오픈 AI에서 근무하고 뭐 구글에 있고 막 이런 사람들만 떠올리시지만, 미국에서는 사실 엄격하게 구분을 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ML 리서처라고 불러요. ML 머신러닝 엔지니어라. AI 엔지니어라고 포괄적으로 그렇게 부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머신러닝 엔지니어나 머신러닝 리서처들은 미국도 몇 명 없어요. 사람 수가 정말 절대적으로 적어요, 거기는. 하지만 AI 엔지니어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들은 기존에 말씀드렸던 플랫폼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파운데이션 모델들을 가져다가 내 도메인에 또는 내가 필요한 여러 가지 서비스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모두 다 그냥 AI 엔지니어라고 불러요. 이 뭐 문과생을 할 수 있느냐?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습니다. 왜? 이제는 AI 서비스라는 게 레고 블록 조립하듯이 됐어요. 시대가. 정말 제일 베이스에서부터 뭔가를 만들어 나가는 그런 시대는 지나가고, 다 만들어져 있는 것들을 나만의 어떤 독창적인 아이디어와 나만의 어떤 철학을 가지고 잘 조합하면 돼요. 그런 시대로 넘어오면 게임 끝나는 겁니다. 그게 뭐 최근 들어서 뭐 랭체인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여러 가지 뒷단에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게 됐는데, 좀 과격한 말이긴 하지만 미래 프로그래밍 언어는 영어일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영어일 것이다. 여러분들 생각하는 뭐 C, 뭐 지금 현재 가장 많은 파이썬 뭐 이런 거 아니죠. 아까 처음에 발표하실 때 또 두 번째 발표에서 말씀하셨지만 코딩 영역에서 정말 많이 쓰이거든요. 이 좀 우스갯소리를 말씀드리면 노래방 기가 나온 이후부터 가사를 못 외웁니다. 음만 알아요. 다 이렇게 가사 보고 하지. 그리고 휴대폰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전화번호 못 외웁니다. 저도 5명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런 사람을. AI, 제너러티브 AI 쪽이 나오면 이걸 활용하는 세대들 코딩 할 수 있을까? 제가 볼 때는 못 할 거예요. 저도 많이 까먹었어요. 많이 까먹었어요. 기억이 안 나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아까도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나의 정신적인 근육은 단단해야 돼요. 아까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라는 게 별게 아니에요. 내가 정말 논리적인 사고로 기계한테 정확하게 미션을 줄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그냥 보고서 써줘, 나 자소서 써줘, 뭐 나 이거 뭐 좀 해줘 해서 나오는 결과물들을 쓴다고 해서 키워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 러닝머신도 하고 뭐 러닝 크루 해서 막 뛰어다니고 헬스 가서 운동하고 하듯이, 마찬가지로 내 뇌와 정신에 필요한 것들을 훈련을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 부분은. 그렇게 되고, 제가 마지막으로 좀 두서없이 말씀드린 것 같지만, 사실 이제 여기에 여러 가지 그 금융기관에서 활용하는 사례나 이런 것들을 드리려고 했었는데 발표 시간이 길지 않다고 해서 금융기관에서 꿈꾸는 AI의 모습, 적용 모습은 이렇습니다. 24시간 365일 언제 어디서나 장소, 시간에 구애 없이 내가 금융활동을 할 수 있게 하는 것. 이게 국내 금융기관들 뿐만 아니라 해외 모든 금융기관들을 통틀어서, 또 금융기관뿐만 아니라 나와서 모든 산업에서 소비자들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미션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제가 기업의 인재상은 뭐 섣불리 말씀드릴 수 없기 때문에 그렇긴 하지만, 한 가지 조언을 드리자면, 내가 챗GPT를 정말 잘 써요, 내가 뭐 코딩을 정말 잘해오는, 크게 이 채용을 하는 담당자들한테 이 인상적인 모습을 보여줄 수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AI를 활용하고 뭔가를 하는 시대가 되면 될수록 얼마나 저 사람이 논리적으로 문제를 풀어나가고 내가 풀어야 될 문제를 얼마나 논리적으로 설정하느냐. 그러니까 Q를 설정하고 얼마나 A를 잘 도출해내느냐. 이 흐름을 아마도 모든 기업에서 뭐 면접이라든지 뭐 요새 심지어 합숙까지 하면서 보잖아요. 그런 포인트를 정말 많이 볼 거예요. 나머지 뭐 테크니컬한 부분들은 좀 부수적인 영역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것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